여러분, 역전세 대란이 났다. 뭐 날 것 같다도 아니고 날 가능성이 있다도 아니고 났다 하면서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말입니다. 역전세 대란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증가율 30%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이게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이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대부분이 요즘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사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계약이 만료됐는 시점에도 전세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세입자들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30% 폭증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역전세 대란 맞죠? 역전세 대란 맞습니다. 전세 대란이라면 전세가 없어서 난리인데 역전세 대란은 반대라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주고 싶은데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주고 싶어도 이게 다음 전세가 들어와야지 돈을 내줘야 돼. 근데 그 다음 전세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집이 15억이 넘고 집이 2주택자가 되면 요즘 대출을 못 받습니다. 아예 못 받아요.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웃기는 세상이 됐죠. 이게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가 그게 패닉이 된 거예요. 패닉이. 야, 진짜 저는 이럴 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우리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입자도 고통이지만 집주인도 고통이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오죽했으면 세입자는 돈을 받아야 되고 집주인은 돈을 줄 수 없으니 이게 법으로라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는 게 30%가 늘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021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607건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그런데 4월에는 927건이죠. 7월에는 급기야 1000건을 넘깁니다. 1059건입니다. 1059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거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에 전세 품기다 하고 난리가 났던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양새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양새. 지금은 거꾸로 물량이 넘친다는 거예요. 물량이 넘친다. 그런데 물량이 넘치면 뭐예요?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를 못하는데 물량이 넘치면 가격도 떨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물량이 얼마나 넘치느냐 여러분 보세요. 2022년 4월에 26,022건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8월에는요 33,331건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적어도 7,000건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7,000건 이상이. 늘어나도 뭐 엄청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요. 지금 1년 전에 비하면 1년 전에 비하면요. 적어도 60% 이상 늘었습니다. 60%.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세 대란은 없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서 월세가 지금 문제긴 해요. 월세가. 전세의 월세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신규 거래되는 것의 대부분은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런가요? 과반수 이상이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이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사이에 보면 말입니다. 전세 매물이 47,502건에서요. 19,669건으로 절반가량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19,669건이 45,700 2건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 전세 가격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 4월에 0.02%가 떨어지더니 5월에도 0.02 떨어졌습니다. 6월엔 0.03, 7월엔 0.05, 급기야 8월에는 0.10이나 떨어졌습니다. 0.10이나. 매월 셋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혼란에 아직도 연속이고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걱정이 진짜 없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전셋값도 뚝뚝 떨어집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레미안 엘리너티 여기 전체 가구가 1048가구거든요. 절반이 넘는 556가구가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세 가격이 9억대였는데 지금은 7억 5천, 1억 5천이나 낮아졌어요. 전세 가격 1억 5천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힐스테이트 유포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원이었거든요. 전세가. 지금은 8억 원대 매물이 많습니다. 그 말은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가. 이게 매매에 대한 어떤 하락도 빠르지만 전세 가격의 하락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뭔가 시장에 대한 변화 굉장히 커지고 있죠. 저는 이런 상황에 말입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 파장이 굉장히 커지죠. 1기 신도시 파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에 1기 신도시를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기 신도시를 넣겠다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처음으로 주택정책이 발표가 되면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면 지금 일산이나 분당 1기 신도시 사람들이 지금처럼 반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말입니다. 저는 정치인 장관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원희룡이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지금 1기 신도시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게 말입니다. 이게 관료라면 이런 말 걸까요? 이런 말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더 부풀리는 거예요. 더 부풀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나오면 한마디 말을 더 보탤수록 말이 더 커지잖아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좌파들은요. 시장 경제를 숭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실수가 탁 터지니까 실수가 아니라 이게 정책이 제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장관들마다 저마다 막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터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게 주택정책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주택정책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양도소득세 내렸잖아요. 부동산 세금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 지금 내놓기 위해서 계속 내놓고 있고요. 게다가 금리 인상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게 참 좋은데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너무 어설펐다. 여기에 뭐 250만 가구가 아니라 270만 호 플러스 알파를 또 한다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은 것. 또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없이
예, 말만 앞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자칫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예, 이게 1기 신도시 예, 재건축 앞당기겠다 이런 말 하고요. 예, 원희룡 장관도 직을 걸고로서라도 앞당기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장담하거나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이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직을 걸고서 하겠다? 예, 글쎄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져서요. 앞으로 예, 이게 굉장히 예,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장이 참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데요. 중요한 것은요. 정도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게 나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리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